안녕하세요. 개발자 기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딱 필요한 주제 가져왔습니다. 면접 단골 질문이죠. Garbage Collection, GC.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보면서요. GC 핵심 원리부터 자바에서의 동작 방식까지 좀 확실하게 파헤쳐보죠. 면접에서 자신감 있게 딱 설명하실 수 있게요. 자, 바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GC는 사실 메모리 관리를 알아서 해주니까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근데 면접에서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된다, 이걸 넘어서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도는지, 특히 여러 방식들의 장단점 쥐교 같은 거,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확실히 개념 잡아가시죠. 좋습니다. 그럼 GC,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요? 그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밌던데요. 안 쓰는 물건이 책상 공간 차지하는 거 막아주는 역할이라고요. 네, 맞아요. 딱 그 비유가 적절해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만들면 메모리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안 쓰는 객체, 그러니까 쓰레기죠. 이게 계속 쌓이면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모리 누수고요. GC는 이런 쓰레기를 알아서 자동으로 찾아서 치워주는, 뭐랄까, 똑똑한 청소부 같은 거죠. 아, 자당 청소부? 그렇군요. 그럼 이 청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좀 기본적인 방식부터 알려주시죠. 초기 방식 중에 참조 카운팅이라는 게 있어요. reference counting. 말 그대로 객체가 몇 번이나 참조되고 있는지 그 횟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숫자가 0이 되면 아무도 안 쓰는구나 하고 바로 치워버리는 거죠. 되게 단순하죠. 오, 간단하네요. 근데 만약에요. 객체 두 개가 서로만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요. A가 B를, B가 A를. 근데 밖에서는 아무도 얘네를 안 써요. 그럼 참조 수는 0이 안 될 텐데. 어떡하죠? 네, 정확히 보셨네요. 그게 바로 순환 참조 문제고요. 이 참조 카운팅 방식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런 애들은 참조 카운티가 0이 안 되니까 영원히 메모리에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방식이 마크 앤 스위프입니다. 아, 마크 앤 스위프요? 그건 어떻게 다른데요? 네, 그건 참조 횟수가 아니라요. 프로그램의 시작점, 그러니까 루트라고 부르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접근 가능한 객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예요. 루트는 뭐 예를 들면 실행 중인 스레드의 스택 변수라던가 전역 변수 같은 것들이고요. 여기서부터 쭉 연결된 모든 객체에다가 너 살아있음 하고 표시, 마크를 해요. 그리고 표시 안 된 객체는 다 쓰레기다 하고 싹 쓸어 바르는 거죠. 수입한 거죠. 이러면 순환 참조 객체라도 루트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면 그냥 청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하, 루트에서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군요. 근데 살아있는 객체만 골라내는 다른 방식도 있지 않았나요? 자료에 보니까 복사 수집, 커피잉 컬렉션 이것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복사 수집. 이건 힘 영역을 일단 둘로 나눠요. 그리고 살아있는 객체만 찾아서 다른 쪽 영역으로 복사를 싹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원래 있던 영역은 그냥 통째로 비워버리는 거예요. 객체를 옮기는 비용은 좀 들지만 메모리 조각 나는 거, 단편화 없고 쓰레기 청소 자체는 엄청 빨라요. 특히 자바의 영제너레이션처럼 금방 만들어졌다가 금방 사라지는 객체들이 많은 영역에서 아주 효과적이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자바로 넘어가 보죠. 자바는 GC가 자동으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개발자가 그냥 변수에 널 넣으면 바로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건가요? 바로 사라진다기보다는요, 너를 할당한다거나 해서 더 이상 그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가 없어지면 GC가 이거 치워야겠네 하고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자바의 GC는 개발자가 지금 지워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적절한 때를 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바 GC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요? 아까 말씀하신 마크 앤 스위프나 복사 방식 이런 거 쓰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스탑 더 월드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자바 GC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마크 앤 스위프랑 복사 방식을 잘 조합해서 써요. 효율을 높이려고요. 특히 흰 메모리를 크게 영 제너레이션이랑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나누는 게 특징인데요. 새로 만든 객체는 일단 0에 들어가고 여기서 오래 살아남으면 올드 영역으로 옮겨가요. 0 영역은 객체들이 금방 죽는 경향이 있어서 복사 방식 기반의 빠르고 잦은 마이너 GC가 일어납니다. 이때 발생하는 스탑 더 월드, 그러니까 프로그램 잠깐 멈추는 시간은 아주 짧아요. 스탑 더 월드. 그거 약간 온라인 게임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딱 멈추는 렉 걸리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정확한 비유인데요. 모든 애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진짜로 다 멈추는 거니까요.
문제는 올드 제너레이션에서 발생하는 메이저 GC 또는 풀 GC예요. 이건 보통 마크 앤 스위프 계열 방식을 쓰고 영역 영역보다 훨씬 크고 복잡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스탑 더 월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길면 사용자는 서비스가 버벅인다, 느리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멈춤 시간을 어떻게든 줄이는 게 GC 발전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GC 알고리즘들이 막 나온 거군요.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초기에는 그냥 싱글 스레드로 도는 시리얼 GC가 있었고, 그 다음엔 처리량, 스루풋을 높이려고 영역역 GC를 여러 스레드로 돌리는 패러럴 GC가 나왔죠. 이게 자바 8의 기본이었고요. 근데 여전히 긴 멈춤 시간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고 나온 게 자바 9부터 기본이 된 G1 GC입니다. G1은 힙 전체를 막 청소하는 게 아니라 힙을 리전이라는 작은 단위로 잘게 나눠요.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쌓인 리전만 쏙쏙 골라서 청소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전체 힙을 뒤지는 것보다 멈춤 시간을 훨씬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짧게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 리전 단위로 똑똑해졌네요. 더 최신 기술도 있다고요? 자료 마지막에 잠깐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지원보다도 훨씬 더 짧은, 거의 없는 수준의 멈춤 시간을 목표로 하는 GC들도 나왔습니다. 셰넨도의 GC나 ZGC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네들은 특히 실시간 반응성이 정말 중요한 서비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융거래 시스템이나 아니면 엄청 빠른 인터랙션이 필요한 웹 서비스 같은 곳에요. 그런데 쓰려고 밀리초, 심지어 마이크로초 단위의 멈춤 시간을 목표로 설계된 애들이에요. 와, 점점 더 빨라지는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GC는 자동 메모리 관리 기술이고 처음엔 참조 카운팅 쓰다가 순환 참조 문제 때문에 마크 앤 스위프 나왔고 효율 높이려고 복사 수집 방식도 쓰고 특히 자바에서는 영올 제너레이션 나눠서 마이너 GC, 메이저 GC 돌리고 알고리즘은 처리량 중심의 패러럴 GC에서 예측 가능한 멈춤 시간 목표의 G1 GC로 더 나아가서 초저 지연 ZGC 같은 걸로 발전해 왔다. 이 흐름을 딱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완벽하게 정의하셨네요. 면접에서는 단순히 알고리즘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왜 이게 나왔는지, 그 배경이랑 핵심 원리, 그리고 어떤 장단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자바 힙 구조, 영 올드랑 스톱 더 월드 개념을 잘 엮어서 설명하면 이 지원자가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 빠른 응답 속도가 생명인지 아니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량이 더 중요한지 이런 특성에 따라서 어떤 JC를 선택하고 또 설정을 어떻게 만져주는 게 튜닝, 최적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JC 파라미터를 직접 조정해보고 그 결과를 보는 경험이야말로 JC 이해를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